나는 95년생 만 31살에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 약 9년간 휴학을 했다. 휴학하는 기간 동안 히키코모리로 살았던 적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나는 비염이 있었다. 그리고 비염 수술을 받았다.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루 만에 끝나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으니까. 비염 수술을 받고 기침을 자주 하게 되었다. 코로 숨쉬는 공기가 차갑고 건조한 느낌이 자주 들었다. 콧물은 주르륵 아무 저항 없이 흐르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했다. 재수를 하고 대학교에 갔다. 항상 몸 컨디션이 안 좋았다. 기침을 너무 자주 했다. 다른 동기가 진짜 큰 병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을 했었다. 하지만 나는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군대에 갔다. 훈련소에서 감기를 달고 살았다. 몸 컨디션은 항상 안 좋았고 적응도 힘들어졌다. 군대에서도 만성 기침이 시작됐다. 흙먼지 때문인지 코가 엄청 건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직감적으로 비염 수술이 뭔가 잘못됐었구나를 깨달았다. 검색을 해보니 빈코 증후군이라는 비염 수술 합병증이 있었다. 말 그대로 empty nose syndrome, 코 안이 비어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내 코 상태를 알기 위해 빈코 증후군을 전문으로 보는 대형 병원에 갔다. CT를 찍고 내시경을 확인해보니 내 코 안은 과도하게 절제되어 있었다. 비염 수술을 할 때 하비갑계라는 것을 절제한다. 하비갑계는 코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습하게 하고 먼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또 숨쉬는 느낌도 하비갑계를 통해서 느낀다. 그런데 이것을 과도하게 절제하면 빈코 증후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빈코 증후군 증상으로는 다음과 같다. 나는 코시림이 너무 심했다. 에어컨, 겨울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히터도 마찬가지였다.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은 너무 지옥이었다. 그리고 완치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대형 병원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면 좋아질 케이스라고 했다. 내 뇌경골을 떼어서 코 안 빈 공간에 삽입하는 수술이었다. 수술만 받으면 다시 야외 생활도 잘하고 잘 살 수 있겠지?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재건 수술을 받았다. 전신 마취를 했었다. 뇌경골 채취한 부위가 엄청나게 아팠다. 혼자 걷는 것도 힘들었다. 뭔가 이상했다.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고 하셨다. 하지만 안에서 칼로 긁는 듯한 통증이 계속 지속되었다. 그리고 코는 증상이 더 안 좋아졌다. 안 그래도 없는 비중격을 더 절제했다. 그리고 뇌경골을 통째로 넣어서 하비갑계와 딱 붙어서 통증이 계속 유발되었다. 아직도 왜 그렇게 수술을 했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나는 무너졌다. 잘못된 수술로 인해 빈코 증후군이라는 병이 생겼고 빈코 증후군을 고치기 위해 수술을 했는데 뇌경골 채취 부위에 통증이 생기고 코 증상은 더 안 좋아졌다. 나는 직감적으로 코 안에 넣은 연고를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걸로 인한 통증이 너무 심했다. 여러 의사는 수술한 지 최소 1년은 기다려보라고 했다. 명성 있는 의사가 한 수술이라 그것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한다는 것도 느꼈다. 그렇게 그냥 방구석에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갔다. 현실을 잊고 싶어서 계속 누워서 잤다.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괜찮아질까? 아니면 계속 잠들어 있을 순 없을까? 그리고 게임을 계속했다. 게임을 하면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고어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아파트 고층에 가서 창문을 봤었다. 나는 뛰어내릴 용기도 없는 놈이었다. 결국 2년 뒤에 코 안에 삽입된 연골 제거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다.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코 안의 연고를 제거하고 코의 통증이 점점 사라졌다. 하지만 코 안은 다시 텅 비어있게 되었다. 빈코증후군 국제 환자 그룹에서 코 안에 솜을 넣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다. 해외 빈코증후군 환자가 해당 방법을 추천해줬다. 나도 따라 해봤다. 솜을 코 안에 넣었다. 코 안에 솜을 적절히 넣으니까 증상이 조금 나아졌다. 숨 쉬는 느낌이 생겼다. 하지만 완전히 잘린 합의갑계의 조직을 대체할 순 없었다. 코 안이 시린 건 지속되고 항상 피곤했다. 자고 일어나면 좀비 같은 느낌이 들었고 머리에 피가 돌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솜을 12시간마다 계속 갈아줘야 했다. 솜을 코 안에 하루 종일 넣어서 코 안이 감염됐었던 적도 있다. 내 몸 상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나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엄청 좋아했다. 야외 생활이 제한되니까 혼자 집에서 음악을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다. 유튜브로 피아노와 미디를 배웠다. 그리고 유튜브에 비트를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내 비트 구매 문의가 왔었다. 카자흐스탄 아티스트였다. 처음으로 음악으로 돈을 벌었다. 그 이후로도 돈을 조금씩 벌었다. 아, 내 건강 상태로도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그때 그런 작은 희망을 봤었다. 음악 만드는 것에 살짝 권태기가 왔었다. 그때 마침 친척이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운이 좋게도 사무실에 가서 쇼핑몰 판매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 당시 코로나 시절이었는데 마스크를 팔아서 돈을 벌었다. 다른 생활용품을 팔아서도 돈을 조금 벌었다. 코에 솜을 넣은 채로 말이다. 그러면서 조금씩 내가 뭘 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되었다. 물건을 팔 때 플랫폼의 수수료가 약 10% 정도 빠져나가고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써야 물건이 팔렸다. 결국 돈은 플랫폼이 많이 버는 구조였다. 그때부터 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한창 그때 디지털 노마드가 유행이었다. 내가 특히 겨울에 빈코증후군 때문에 엄청 고통받고 있는데 1년 내내 따뜻하고 습한 나라에서 살면 빈코증후군 증상이 좀 낫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혼자 개발 공부를 했다. 너무 재밌었다. 그리고 복학을 하고 영상학과에서 컴퓨터공학과로 전과를 했다. 약 9년 만에 복학이었다. 앞으로 개발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동남아 지역에서 개발자로 취업이 목표였다. 하지만 AI의 어마무시한 발전으로 개발의 개념이 바뀌었다. 채용도 엄청 얼어붙었다. 지금 직감으로는 개발자 50%는 필요 없어질 것 같다. 미국인 빈코증후군 환자가 추천한 책이 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된 의사가 당시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다. 인생을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책이었다. 환경을 바꿀 순 없지만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는 무한하고 자유롭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었다. 내가 숨 쉴 때마다 따갑고 아프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마음은 나에게 달렸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버텨왔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하루하루 힘들다. 빈코증후군 때문에 매일매일 피곤에 쩔어있다. 체력은 너무나도 딸린다. 이런 상태로 취직은 가능한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투성이다. 최근엔 펑펑 울었다. 의료소송도 진행 중인데 혼자 하느라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날 괴롭혔기 때문이다. 내 인생은 해피엔딩일까 새드엔딩일까 모르겠다. 분명한 건 내 인생의 맥락을 기준으로 봤을 땐 나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
지금 현재는 이만 마친다.